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별로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 박스권 예상했던 부분의 상단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선빵을 쳤었던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은 당장에 40조 원을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고, 삼성전자는 110조라는 거대한 자금을 필두로 뭔가 기대감을 만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장내 매수한다라는 게 15조 원 규모의 3분기 때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밀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 그리고 재료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히나 이번 주에 일정이 또 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예상을 해보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매물대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죠. 지금 돌파 시도, 돌파 시도, 돌파 시도, 돌파 시도. 그럼 눌렸다가 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텐데 이 다음에 어디서 지지를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지금까지는 저가를 끌어올려 줬지만 여기서 만약에 보시다시피 177만 4천 원이잖아요. 고점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179만 2천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고점까지도 경신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이 단돈 1,000원이라도 일단 그 고점의 가격을 한 번 더 뚫어준 상태에서 눌린다 그러면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고점을 경신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가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돌파 시도를 다시 해줄 수는 있겠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일단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SK증권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65만 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 24일에도 직전 매수 통해 가지고 65만 주를 그대로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눌린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눌리고 반등한다 그러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돌파하려고 자꾸 폼 잡고 있는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정이 거대한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느냐? 네. 3개가 있는데요. 3개 다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미국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가 자꾸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율까지도 보여드렸는데 환율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지표 중에 FOMC에서 눈여겨보는 PCE라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저녁 21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자고 일어나서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진짜 좀 긴장이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 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렇게 말씀드렸죠. 핫칩스라는 게 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테크 기업들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다뤘나라고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딱 알맞는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생태계 확장 선언, 즉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지 상방으로 더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을 엔비디아도 일단은 보여주지 못했고,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는 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역할 대전환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삼전이나 마이크론을 조금 견제하는 듯한 내용이었지만 기술의 진화와 고도화 기술에 대한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업이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병목 해결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GPU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글은 TPU를 가지고 있고 TPU가 연산 속도를 한번
발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기존에 있던 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신선한 재료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커녕 일단 앞에서 가지고 왔었던 역대 최대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내용들을 뒤집어 엎을, 뛰어넘을 만한 내용이 지금 나오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추가로 이런 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스러운 그런 뉴스들까지 지금 이렇게 내보내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주주환원으로 올린다라고 했던 거 3일이면 일단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눌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봐야 되냐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안에서 놀겠거니라는 생각을, 그런 분석과 그런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가를 어디다가 만들어 놓느냐가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들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방향이 평행이 됐죠.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감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저가가 생각보다 낮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일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부터 있기 때문에 일단 굵직굵직한 건 없거든요.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뭔가 한마디를 날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거래량도 좀 덜 이씨 조용히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요일까지는 일단 수요일부터가 좀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상방으로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이 뭔가 실망감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금 시장의 반응이 지금 뜨뜻미지근한 것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왔어. 그래서 저가를 확인시켜줘.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단기적으로 하실 분인지 중기적으로 하실 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주가가 하방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은 명백하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 속에서 앞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추가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SK하이닉스 반등 가자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사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미국 쪽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살짝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헤지펀드 쪽에서도 달러 약세 베팅을 확대했다라는 내용, 사실 이거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둘 다 힘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 그랬을 때 하방으로 여기까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저가를 올려주면야 그나마 반등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깨져버리면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눌렀다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골짜기 파고 올라가면 열받잖아요, 그죠? 이때 매도하고 이때 다시 샀으면 이게 충분히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타점 신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던 일정을 통해 가지고 손바닥 뒤집기처럼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 범위 안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아니면 작성을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문자 한 통만 띡 하고 보내시면 되지만,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SK증권의 자사주 매입을 제외하고도 일단 보시다시피 기관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걸 투시인이랑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지만 쉽지 않죠. 외국인들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이 누가 이렇게 팔아치웠나, 어떤 나쁜 놈들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계속 이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었던 골드만삭스. 왜냐하면 이거를 8월 23일로 바꿔놓으면요, 21일로 바꿔놓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114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바꿔가지고 오늘까지로 바꿔놓으면은 140만 대로 올라갑니다. 즉 이제 여기에 잡혀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홍콩 쪽에서도 이제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물량이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사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제외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아니면 PC라든지 아니면 금요일날 케빈 허쉬의 그런 말말말 등등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되게 지루할 거거든요. 대신에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다 하고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라는 거는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댓글을 보니까 200만 원대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뜰 날이 볕들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이딴 식으로 달러가 약세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 흐름에 안 좋게 자꾸 이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도 좀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가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 있는 거고, 눌린다 그러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물려 있었는데 뭔가 무서워가지고 매도를 때렸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아이씨 욕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매도를 때렸는데 만약에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매도를 때리고 올라가는 건 열받지만 매도를 안 하고 이거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는 게 이게 더 힘들거든요. 훨씬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점 신호. 그리고 제가 타점 신호를 전부 다 따라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수 매도를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 그거를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급이라고 보내시는 분들하고 거의 동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에 연관된 뉴스 말고도 거시경제까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SK하이닉스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수급이라고 보내실 분들은 수급이라고만 보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힘든 증시네요. 분위기 좋았다가 이게 뭔지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화이팅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